아니, 조금 제가 길게 할게요. 시장이란 게 별거 있어요? IT 있고요, 바이오 있고요, 경협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엔터, 화장품 이런 거는 다 나불랭이들 아니에요. 예? 나불랭이들 아니에요. 시장 크게 보면 IT, 바이오, 경협이 이렇게 있다고요. 중간에 있는 뭐 정권, 건설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걔들이 뭐 장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 갔냐? 얘들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IT는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면 자동차, 바이오는 뭐 바이오는 조금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이제 바이오가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약 만드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바이오들은 경협은 어차피 지금은 철도가 가장 대장이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철도가 항상 대장이라 그랬어요. 뭐 철도, 응? 철도만 지금 몰리니까 다른 뭐 시멘트나 이런 애들은 덜 오르고 더 빠져버리죠. 뭐 철도가 어차피 지금 가장 가까워졌으니까. 근데 사실 철도 하면 또 나중에 그게 시멘트도 붓고 도로도 붓고 다 해요. 뭐 길은 무슨 뭐 철로만 깝니까? 땅도 파야 되고 토목도 해야 되고 주변에 나무도 쳐야 되고 지뢰도 제거해야 되고 시멘트 부어야 되고 침목도 돼야 되고. 근데 그건 이제 장기적 그림이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유가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뭐 항공주 이런 거 날라고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다 시세를 놓쳐버렸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대한항공이든 어디 갔냐, 한진칼은 어차피 개별 재료니까 뺄게. 얘는 이제 유가랑 상관없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경영권 방어 이슈로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가리. 근데 뭐 오늘 많이 오른 티웨이 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유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유가 보면은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유가 하면은 010, 950, SOL 이런 거 하고 항공주하고 기계주로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015760, 한국전력이나 이런 애들이 오른 게 있어요. 공부를 조금 하면 돼요. 봐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 꼴이 못하겠네. 다 원료인 그 실적이란 게 두 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실적이란 것은 매출액 이야기해요. 매출액. 그렇죠?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 영업이익을 이야기해요. 실적할 때. 그럼 매출액은 뭐냐 하면은 P 곱하기 Q예요. 예. 개당 몇 개, 차 몇 대 이렇게 한다고요. 개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갤럭시 S10 뭐 100만원에 100개 그러면은 매출 만원, 개당 얼마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보통 실적으로 정할 때 영업이익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들어가요. 근데 모든 실적은 사실은 원가적인 것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원가적인 거로 반영되는 게 항공주예요. 왜? 기름값이 내려버리니까. 실적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얘네들 뭐 화력발전소든 뭐든 간에 터빈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가 내려가요. 원가가 내려가요. 최근에 그 음식료주들 보면 많이 올랐어요. 뭐 농심이나 이런 애들 많이 올랐어요. 아까 보니까 롯데푸드 이런 애들 올라요. 요런 것도 유가랑도 조금 상관이 있어요. 원자재 값이 같이 내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만 볼 때 항상 몇 가지를 봐야 돼. 몇 가지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보라는 게 항상 그래도 유가 흐름하고 굉장히 좀 똑똑한 소리를 들어요. 주변에 생기다가 이렇게 가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보고 어제 보니까 휘발유가 한 1485원쯤 하더라고요. 유가에 1500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경유는 한 1375원. 약간 지방 갔었어요. 저 경기도 광주에. 시내는 이 정도 안 하는데 이걸 보고 좀 유식한 소리를 해야 돼요.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50달러가 안 해. 100리터에 말이에요. 100리터에 5만원도 안 한다고요. 5만원 한다고. 5만원. 그럼 리터당 얼마에 500원이잖아.
시꺼먼 원유가 리터당 500원 한다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배 실어 오고 이제 뭐 하니까 이제 1,500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유가 같은 거는 조금 뭘 알아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적인 측면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이제 항공주 뭐 이런 유틸리티라 그래요. 기관산업 있잖아요. 기관산업. 이런 애들이 다 유가로 움직여요. 원가적인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음식료도 사실은 음식료도 이런 원가 측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음식료가 원가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때보다 주가가 잘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가격 인상이에요. 농심이 과자 가격을 올려버려요. 농심이 만약에 과자 가격 올려버립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빙그레 이런 애들이 메로나 가격을 올려버려요. 오리온이 초코파이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밀가루의 가격보다는 사실 원가적인 측면보다는 매출에 대한 측면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뭐 가격 인상 이벤트가 올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런 거 하나 배워두시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야 이런 애들은 밀가루 파는 애들이란 말이야. 풀무원 이런 애들은 원가적인 측면도 좀 중요해요. 가격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다르거든요. 가격 증가시키는 게. 라면값, 과자값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음식료 업종도 계속 좀 이제 볼만해요. 저도 요새 거의 안 봤었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주 못된 것들이 꼭 내년에 보험료 3% 오른다 그러죠. 보험료 3%인 거 5% 오른다 그러죠. 자동차 보험료. 개놈 새끼들. 그러면 개놈 새끼들 하지 말고 항상 생활 속에서 메리츠 화재 같은 걸 보험료 오르게 되면은 자동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 화재 들었든 말든 그런 공부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뉴스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 또 거의 다 연말 연초에 다 올려. 이게 필수 소비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다 잠깐 방송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는 못할 것 같네요. 요거는 나가리 시키는데 이건 별거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라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필수 소비재 이런 게 보통 연말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이런 게 이제 내공이에요. 그럼 살살 보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운해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오버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결혼 상대를 고를 정도의 각오로 주식을 하자 그래요. 뭐 사고 쳐가지고 빨리 결혼하는 거 말고. 이건 조금 그러니까 조금 강도를 내치면 남자분들 기준이면 자동차를 고를 때 엄청 따지죠. 내 지금 자금하고 뭐 연비도 따지고 뽀대도 따지고 하죠. 요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야 되고 여자분들은 만약에 뭐 백 살 때도 엄청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편한 이야기고 어떤 생각을 잠깐 해보니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요거도 먹어요. 저도 주식을 하루에 뭐 엄청 사도 팔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런 이야기는 이게 직장인이든 어차피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쵸? 주식을 하시면 물론 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뭐 컴퓨터 환경도 편하지 않더라도 저는 약간 그런 걸 권해요. 저같이 이렇게 제가 추천 주식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어렵겠지만은 짬짬이 전 종목을 한번 쭉 봐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3초 단위로 돌리면 처음엔 좀 어려워요. 처음엔 좀 어려운데 지금 3초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데 계속 이게 좀 습관이 되다 보면요. 지금 철강은 포스코는 지금 철강은 별 재미없구나. 은행도 지금 재미없구나. 자동차도 삽질하는구나. 은행주 조금 이제 오르려고 그러네. 삼성물산은 이제 살아나는 건가?
오, 네이버 미쳤나 이거?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주변에 좀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꼭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차트를 다 돌려볼 수는 없어요. 없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방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안 본 사이에도 수많은 주식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근데 제가 보통 하루에 6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6시 반쯤 일어나는데 그럼 제가 한 7시부터 주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21시까지는 주식을 생각해요. 그러면 한 14시간이잖아요. 요 중에서 밥 먹고 노가리 까는 거 빼면 한 10시간은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본다고 무조건 보는 건 아닌데 이걸 10시간 동안 차트만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미쳤어요. 그러진 않죠. 계속 뉴스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유가가 내렸어? 그럼 아침부터 대한항공 차트 보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 대하TI가 뜨면 제 고객이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침 오더를 드렸는데 못 봤어요. 한 분이. 뭐 3천 중가 5천 중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한 5분 정도 지날 때 첫 봉이 음봉이 나오길래 이게 15음봉인데 첫 봉이 만약 5분봉이 떠나가지고 15음봉이 음봉이면 100%거든요.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최소한 15음봉 첫 봉 음봉이면 그날 1봉 무조건 음봉이에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신기한 게 이게 이 정도로 거래가 됐다는 건 여기에 산 애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8,800원에 산 놈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에요. 팔기만 하면 거래가 없죠. 물론 아직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주식이라는 게 9,100원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네 고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굳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산 거야. 그것도 10%나 이상. 근데 모든 게 선반영이거든요. 계속 이야기해서 시장에서 일정도 나와 있었어요. 20일날 한미 워킹그룹이 있었고 유엔 제재가 토요일날 발표 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베팅을 안 하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베팅 안 했을 뿐이에요. 핑계 아닌 핑계로. 그건 내가 미리 거기에다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 만약에 이렇게 금요일날 마감을 했어요. 쫙 올랐다가 대하TI인데 7,800을 마감을 했어요. 제재 안 했으면 1회 차트가 나왔겠습니까? 반대 차트가 나왔겠죠. 어떤 차트가? 요런 차트가 나왔겠죠. 근데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외워. 15음봉 갭상에서 첫봉 음봉이면 매도. 예? 그냥 정석으로 외워요. 예. 그냥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얼마에 파는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 반등하는 힘을 보다가 여기서 못했잖아. 여기서라도 매도해야 돼. 왜? 음봉, 양봉, 음이잖아. 음봉 두 개잖아. 무조건 음봉이야. 그 다음 확률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죽어라. 죽어. 왜 안 죽어. 덜 죽었네. 방송에 삑사리가 나더라도 내려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이걸 제가 20분 단위로 했으니까네. 원래 준비한 거 잠깐 하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55분을 녹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3개짜리로 잘라면 할 거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좀 길어도 보시면 되니까. 두 번째가 윗머리 힘은 건데요. 요거 조금 하다가 좀 맛배기만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대하TI 같은 경우 언제 파는가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보통 윗꼬리 음봉 윗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잠깐 다룰 건데 윗머리 이렇게 윗머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아예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요렇게 요런 거를 몸통이라 그래요. 몸통. 사람으로 치면 몸통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쪼만하게 붙어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걸 꼬리라 그래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테일이라 그래요. 꼬리.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긴 거 있죠. 이런 거. 요런 거를 머리라 그래요. 헤드라 그래요. 그래서 꼬리는 밑에서 붙인 거고 머리는 위에서 때린 거잖아요. 그죠? 쭉 빠진 거지.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예전에는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일봉이 이렇게 마감을 하면 지금이 만약에 이때 기준으로 한 보통 언제 사야 되냐면은 이렇게 머리가 길면 3시 전후에 사는 거예요. 왜? 땡길지, 만약에 여기가 지금 1시라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이 캔들이 1시를 생각하면 이 자식이 3시에 여기 끝날 수도 있고 여기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근거는 윗꼬리가 났을 때 3시 전후에 판단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정도 캔들이 나오면 이미 지금 시세는 분봉은 이미 박살이 났어. 이렇게 여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시작해 요렇게 차트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내일 요걸 먹느냐 이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빠져 여기서 못 팔았는데 이거를 내일이라 조금 반등할 때 팔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봐야 될 게 일단 일봉을 판단해요. 일봉. 그 다음에 일봉이 뭘 판단하냐면 몇 가지를 판단하면 첫 번째는 이 몸통 길이하고 이 몸통 길이하고 윗머리의 크기를 봐요. 당연히 몸통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얘는 지금 보면 몸통이 조금 몸통보다 머리가 더 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트 위에서 쫙 빠졌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쫙 빠졌다는 소리예요. 차트가 올라가지고 여기서 세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끝나버린 거죠. 2시에서 여기서 깼으니까. 근데 막판에 붙여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제 반등하다가 말았던데 아니면 전고점. 그럼 그 다음날에 시가가 요보다 위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홀딩이에요. 올라갔다 빠지는 거고 여기 뭐 밑에서 출발하면 갔다가 빠지는 거고 요 중간에서 출발하면 조금 여유를 두는 거예요. 아, 모르시나? 안 되는데. 근데 시가가 그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오케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새로 거래해야 돼. 이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위로 출발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건 근데 첫 번째 보면 음봉이잖아. 그러니까 매도 신호라고요. 매도 타이밍 잡아야 돼요. 얼마에 팔지를. 자, 그랬던 주가가 데아타이가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하루 전날과 달리 하루 전날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땡겨놨는데 얘는 못 땡기고 끝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럼 이 가격이 되게 두터운 거예요. 8,400원이. 그럼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돼. 8,800원에 사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이 구간에서 사면은 어떻게 돼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게 두터우니까 확률이 떨어져. 차라리 이 밑에서 사야 돼. 일봉으로 내려와서 차라리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 사야 된다고. 8,000원 밑에서. 아, 이거는 다 할 수가 없겠다.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요거는 또 제가 차차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는데 조금 초반에 좀 많이 빼먹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장의 전체 힘은 양봉에 조금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하시면서 기운 내시고 기운 내야죠. 어떡하겠어요. 또 차차 오늘 조금 방송의 초반에 노가리가 잡설이 많아가지고 옆으로 좀 샜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믿을 건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1% 이상 올라주니까 오늘 불기둥으로 마감을 해서 내일은 갭상을 해서 원봉을 맞읍시다. 감사합니다.